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8번째 난 말이죠. 이 정 회장님이 귀국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이 속이 영 불편했던 게 쫙 내려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니까요. 아, 이 장관님은 안 그랬어요? 뭐 기분이야 똑같지요. 부총리 김학렬은 흥분까지 되고 있었지만 상공장관 이낙선은 역시 실무부처 장관답게 어딘가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다. 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오셨군요. 미안합니다. 별 말씀을. 국가 대사를 짊어지고 나가셨는데. 재미있었던 일은 차차 들려주시고 각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선 각하께 보고부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요. 정 회장님, 이제는 각하한테 자신 있게 보고 드려도 되는 겁니까? 사실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그 대사관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AMP 애플 도어사 및 스코트 리스고 조선소와 기술 및 판매 협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게 그 사본을 첨부한 보고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첩첩산중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물론 1차 문제는 해결이 된 셈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가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기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누가 엄청난 차관을 쉽게 해줍니까? 뭐예요? 또 차관 문제가 남았어요. 그걸 해결도 못한 상황에서 이 귀국을 했다는 겁니까? 아이고야. 찾으셨습니까, 각하? 정 회장이 귀국을 했다면서요? 예, 지금 부총리를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가지고 온 보따리가 풀어놓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 아니, 저는 아직 파악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즉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일본도 차관 때문에 나갔었고 미국도 서독도 뭐 기술 문제 어쩌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차관을 얻으려고 나갔었는데 실패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영국에서도 실패요. 예? 아니, 각하, 실패를 했답니까? 어째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장관들이 생각하는 게 이리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주재하고 있는 상무관들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그만큼 했으면 전부 기를 쓰고 나서서라도 인식을 바꾸도록 해서 정 회장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움직이는 장관이 없어. 하나도 움직인 게 없었다. 그렇습니까? 외무장관 만나서 상무관들이 자기네 나라에 어떤 보고서를 보냈는지 알아보시오. 박 대통령의 관심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부총리실에서는 차관이라면 건설 자금 때문에 들여와야 한다고 그러시던 그 차관 말입니까? 그렇습지요. 최대 관건이 차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주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손주를 어떻게든 만나야 합니다. 정 회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조선소가 건설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기술이 없어서 괄시를 받았는데 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 하면 이 다 된 마당이지. 뭐가 또 첩첩산중. 아니, 이 기술 좋은데 왜 배를 안 맡깁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누가 주문을 안 하겠어요? 응, 안 그래요? 부총리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만 현실과 절차는 이 논리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영국에서도 무수히 절감하고 논리대로라면은 부총리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정 회장님 말씀을 들을 땐 희망이 있다가 일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도 희망 있는 말씀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공 장관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데 조선소는 건조할 선박이 없으면 이 무용지물 내이겠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그래서 선박 수주가 중요하고 그러기 전에 조선소가 있어야 하니까 건설 자금이 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 정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각하한테 그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시작한 겁니까, 정 회장은? 그거는 정 회장이 해결하실 문제고 나는 조선소가 건설된다.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힘으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자금의 차관은 또 나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나가보세요. 됩니다. 보증은 정부에서 해주겠어요.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예, 돼야죠. 정 회장님, 그렇게 멍한 표정으로 보시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이시다. 그러세요. 주무부처가 상공부니까. 그 대신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들을 테니까. 죽인다 이게. 저도요. 조선소가 건설된다.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 힘으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극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나는 정 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고생을 해서 기술 계약을 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하는 게 기술 회사가 결코 간단한 회사가 아닐 텐데 정 회장님에게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자기네들도 믿을 만한 게 보였으니까 계약을 했을까 알겠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하는 것이 정 회장님이 나서면 반드시 되겠구나, 조선소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각하 말씀도 무엇보다 해보겠다는 의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승산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정 회장님이야 더 하겠지만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모두가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철소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태준 사장이고 또 한 사람이 정 회장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요. 그러실 겁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부총리도 계시지만 사실 부총리나 저나 한시적인 사람들입니다. 허나 정 회장님은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면은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장관님께서 그 역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죠. 이 장관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한번 해먹었다 하는 것밖에 역사가 기록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역사적인 인물은 이 정주영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렬 부총리와 이낙선 장관님 때 조선소가 생겼다. 그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게끔만 좀 해주세요.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돈 나가는 건 막 자는데 거기에 건방지고 배는 게 없는 소리가 왜 나와야 돼? 백 부장님, 울산 지질 조사하는데 가보셨어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나는 해양 출신이고 엔진 연구하다가 이쪽으로 왔지만 토목이 전공도 아니고. 부지 물색한다고 해서 김영주 부사장님하고 한번 둘러보기는 했지. 아유, 근데 왜요? 거긴 말이죠, 전부 갯벌입니다. 더구나 거의 대부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안반이 없어요. 토목쟁이들은요, 표토만 봐도 땅속을 반은 안다고요. 말하자면 흙의 표면만 봐도 땅속이 마사인지 갯벌흙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전문가니까. 내가 현장을 탁 보니까 이건 조선소를 얹어놓기엔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파일을 박아보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스폰지처럼 박으면 튀어나오고 박으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작업팀들한테 중단하라 했더니 윗분짓이라고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쥐어 박아버리지, 그거. 진짜로 지금 헛돈만 계속 받고 있는데 빨리 중단시켜야 되니까 부사장님한테 부장님이 보고 좀 해드리세요. 이 시점까지도 현대는 안 되는 일만 자꾸 하고 있는 셈이었다. 당시를 전갑원 전 현대건설 부사장의 회고로 듣는다. 본사 들어오니까 뭐 여럿이 앉아가지고 드라이 듣고 어떻고 뭐 떠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거기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카나다를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장. 조선소에 대해서 좀 카나다 에이카 인터내셔널이라고 유명한 용역회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한번 해보자. 피지빌리티를 타당성을. 그게 위치가 어딜 정하셨냐면 지금 현대 자동차 있는데 현대 전공 자동차 고려화학이 있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토질 조사한 걸 전부 가지고 이제 거길 갔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 달 정도 같이 일했나? 근데 도저히 거기는 그런 토질 가지고는 조선소의 피지빌리티가 없다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뭐 사실 토질이 형편없거든요. 안반이 한 30m 저 밑에 가서 있고. 그래서 울산을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뭐 테스트 한 마리 이걸 한다고 말도 자꾸 팍더라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길래 중지하는 게 좋겠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 회장이 들고 간 사업 계획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간땡이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느닷없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정 회장이 조선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들고 나간 게 무려 25만 톤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든다. 그래 돼 있는 계획서다 그겁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계셨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거는 건조 능력을 15만 톤으로 하겠다 했던 긴데 올해 들어서 세계 선박 수급 전망을 검토하니까 최대 건조 능력을 50만 톤으로 하고 26만 톤급 유조선을 1년에 5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조선소를 맹글어도 되겠다 한 거지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계획서에 동의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큰 기 좋지 뭘 그래요. 정 회장 계획이 그렇다 극하길래 정부의 3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15만 톤 규모다. 그러니 50만 톤으로 잡든 25만 톤으로 잡든 그건 정 회장 능력껏 하고 최소한 15만 톤은 무조건 돼야 한다. 그래 당부했지요. 왜요? 그게야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늘리는 게 아니라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줄인다 하는 건 쉬운 일이니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 부총리께서 이번 일은 그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요? 15만 톤하고 50만 톤을 놓고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이나 기술사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다니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서독, 프랑스 그 대사관의 상무관들이 우리 조선업계 실태와 건조 능력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이미 보냈고요. 2차로 또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뭐 당연히 돈을 빌려주려면 사전 조사를 하겠지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수주를 받아 건조했던 선박이 최고 17,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건조 능력 최고가 17,000톤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25만 톤, 50만 톤 어쩌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상무관들 보고서가 전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의 상무관들이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는 2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유조선을 만들 경우 한국에는 기술 인력이 없을 뿐더러 건조 경험을 가진 중간 관리자도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계획서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정 회장이 들고 나간 사업계획서에는 부지 17만 5천 평, 건물 3만 7,611평, 건조 능력 최대 선박 50만 톤에 연간 25만 9천 톤급 5척으로 되어 있고 길이 500m, 폭 80m, 깊이 12m의 드라이도크를 건설하며 450톤급 골리아스 크레인 2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니 이때까지 최대 규모 1만 7천 톤급 선박 건조가 고작인 나라에서 무려 20배에 가까운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면 뭐가 되겠는가? 차관을 교섭해야 할 각국의 은행들은 콧방귀만 뀌인다는 것이다. 뭐야?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검토를 한다고? 알았어. 바로 날아갈 테니까 정보 차질 없이 챙겨두고 있어. 이봐, 네, 회장님. 백충기 출국 준비하라고 해. 상황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간 차관 때문에 무수한 좌절을 겪었지만 영국의 최대 은행인 버클레이즈 은행까지 노크가 됐다면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새 영국에는 찬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주영 회장과 백충기 부장 그리고 런던 지점장 정의영 상무는 1차 교섭에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으나 선진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본다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희극적인 내용물이 전부였다. 한국의 해안이 그려진 지도 한 장, 백사장을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조선 사업 계획서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등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이들은 차관 컨소시움의 간사은행인 버클레이즈 은행부터 설득을 해야 할 운명인데, 물론 버클레이즈 은행을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준 것은 없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을 지낸 롱바툼 애플도사 회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업 계획서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은행 쪽에 들어가 있다고 했나?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제출했습니다. 사업 계획서하고 저희가 국내외에서 건설했던 발전소, 교량, 플랜트,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까지,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을 비롯해 단계 회사의 성공적인 실적 자료도 첨부를 했답니다. 면담자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 여차하면 권기태도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에휴, 입술이 타네. 물 좀 가져와.